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거운 종교인 과세,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달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년 만에 치러지는 총무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 찬양단 옹기장이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교회 건축의 전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일부 국회의원과 교계 보수진영 인사들이 시행유예를 주장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 시간엔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종교시설의 전체 장부가 아닌 종교인 소득에 관한 항목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단 세무당국의 입장에 따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제안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진영에선 과세 기준과 대상, 행정 처리 등의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과세 대상은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4만여 명, 걷어들이는 세수는 약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엔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종교계를 예방하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면 부교역자들에게 야근 수당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따른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종교인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란 항목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타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성직자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이냐는 비판적 여론이 커서 반영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입니다. 근데 왜 자꾸 목사들이 차별화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죠. 작은 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오히려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이제는 찬반 논쟁을 떠나 납세 준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개원한 지 62년 만에 파산해 교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침례병원 회생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관재 총회장은 최근 교단지인 침례신문을 통해 침례병원 회생을 위한 모금에 소속 교회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 목사는 침례병원은 교단 유일의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침례교회들의 협력과 회생에 대한 열망을 헌금운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생을 포기하고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자 한다며 침례병원의 설립 목적인 선교하는 병원에 맞게 회생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침총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침례병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모금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은 중국에서 의료봉사하다 순교한 미국인 외과의사 왈레스를 기념하기 위해 1955년 세워졌습니다.
기침교단의 유일한 병원으로 지역 선교의 큰 자랑이었지만 부채가 1,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법원이 지난 7월 14일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무선거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총무인선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8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내부 개혁의 단초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이란 대장정을 마친 교회협 김용주 총무는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를 기점으로 총무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에 교회협은 최근 LCCK 차기 지도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풀어야 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총무의 지도력보다는 일부 교단의 이중회원권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중회원권 화살은 예장통합을 향했습니다. 차기 총무 후보를 정해놓은 예장통합의 경우 교회협과 한교연에 가입돼 있는데 이중회원권을 가진 교단에서 총무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예장통합 변창배 사무총장은 이중회원권 논란은 곧 통합이 교회협에 애정을 갖고 적극 참여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회협 총무인선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차기 총무의 지도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헌신해왔던 안재홍 목사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능력,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NCC라고 하는 게 각 교단을 묶은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을 어떻게 잘 묶을 수 있느냐는 그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최근 총무인선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인선위원과 세부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인선위는 오는 9월 8일까지 각 교단에서 총무 후보를 받아 검토한 뒤 10월 열리는 실행위에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된 후보가 실행위를 통과하면 11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칩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의 곡을 발매하며 한국교회 대표 찬양단으로 자리 잡은 옹기장이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란 뜻의 솔리데오 글로리아란 주제로 23일 꽃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옹기장이는 주제에 맞도록 음악을 심도 있게 선곡했으며 옹기장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감동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이 정태성 단장은 30주년 콘서트를 통해 잠시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찬양 문화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는 30년 동안 옹기장이를 함께 이끌었던 사역자들과 옹기장이 다음 세대를 잇고 있는 옹기장이 키즈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2부는 최근 옹기장이가 기획 중인 창작 성가곡을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회 건축의 최신 동향과 올바른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교회 건축 리모델링 박람회엔 설계와 시공, 인테리어, 음향 등 교회 건축과 관련한 6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식회사 젠코리아, 서울 전람 주식회사,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현장 전문가들의 특별 세미나와 1:1 맞춤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맞춤형 건축상담 컨설팅뿐만 아니라 백석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학생들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가구 디자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장의자나 스태킹 의자, 강대상, 십자가용품 등을 전시하거나 교회 건축비 대출을 상담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엔 국제음향영상산업전도 함께 열려 음향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관련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가수 션과 김범수 씨가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한국 컴패션이 진행한 미니 토크 콘서트 여름밤의 꽃서트에 참여한 건데요. 이번 콘서트는 7월부터 진행 중인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꽃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자는 컴패션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에선 가수 션과 김범수 씨가 말해줘와 끝사랑 등 각자의 히트곡을 부르며 무대를 꾸몄는데요. 김범수 씨는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살던 소년 알조의 이야기를 담은 연을 날리자란 곡도 선보였습니다. 두려워서 외로워서 잠들지 못하고 흘린 눈물 연을 날리자 꿈을 남기자 희망의 바람에 연을 션과 김범수 씨의 멋진 공연을 통해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인 청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리멤버 727이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마련한 건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노병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은 현재 휴전 상태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게 아니 지금 영피포 사람들은 전혀 그냥 아주 평화인 줄만 알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대한민국 조국을 아주 자유민주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을 가져야 한다는 걸. 리멤버 727 김한나 대표는 남북 통일은 남과 북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서로 화해하고자 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봤어요.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과 선한목자병원 의료봉사팀, 춘천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루엄타이 지역을 찾아가 현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천지창조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공부와 태권도, 성극 등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선한목자병원 의료봉사팀은 그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며 복음의 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림교회 청년들과 선한목자병원, 한빛교회 학생들이 연합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곳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현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에 관한 민감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 DC 미 국방부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얘기라며 미국 측은 이런 위협에 대해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기아차 노조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면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임금 소급액 6,600억 원 중 4천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논란을 빚다 사퇴한 박기영 순천대 교수 대신 임대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신인 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 교수를 거쳐 희포세포 분열 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재단법인 일가재단이 제27회 일가상, 제9회 청년일가상 시상식을 오는 2일 미랄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일가상 농업부문엔 친환경농업과 협동경영을 실천한 유재음 씨가, 사회공익부문엔 페루 빈민촌에서 소외이웃과 여성자립을 위해 봉사한 레이코 가브라키리가 수상합니다. 청년일가상엔 사회적 기업의 창의적 모델을 제시해온 박찬재 군이 선정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배우 이광기 홍보대사와 함께 자선 특별전을 엽니다. 아이드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IT 지역의 초등학교 보수와 건립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마포구 스퀘어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전용관 필름포럼이 아카데미 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필름포럼 아카데미는 내달 11일 시작되며 기존에 진행됐던 영성과 인문학, 영어 강좌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심리상담 등 각 분야 기독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학문연구회가 11월 4일 청균관대학교에서 제34회 기독교 학문학회를 엽니다. 이번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학문으로 발표 신청은 9월 29일, 논문 제출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우수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